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세호 PD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주인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우리 신현준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 뭐 일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고요? 저 방송 들어봤는데, 네. 좀 제 분량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예. 분량 욕심을 가지고. 분발하셔야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고 본인이 이제 알아서 이렇게 하셔야죠. 아니, 편집을 좀 많이 당한 듯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들어봤는데 말씀하신 거 편집은 거의 없고 중간중간 약간 이제 썰렁한 말씀하신 것만 조금 이렇게 농담입니다. 예. 분량 욕심 없습니다. 네. 하여간 또 두 분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방송에 임해 주시니까 더 아주 풍성한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일본과 중국 그 초창기 대중음악을 좀 특정 인물 중심으로 좀 풀어봤지 않습니까? 네. 일본에는 나카야마 신베이, 또 그렇죠. 중국에는 여금휘, 한자로 리진후이. 읽으면 리진후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다 19세기 말에 태어난 분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대략 1920년대 뭐 앞설 수도 있지만은 어떤 뭐 초석을 놓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오늘도 일본과 중국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조금 세대가 뒤인 인물들 중심으로 주로 1930년대 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럼 1930년대를 뭐 규정한다면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이 동아시아 유행가 시대에서. 뭐 아닌 시기가 별로 없지만은 네. 30년대는 어쨌든 유독 다사다난한 시대였고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대중음악사 서술 그 패턴을 보면은 네. 37년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중일 전쟁.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37년 이전을 전 그리고 37년부터 이제 일본 표현으로 하자면 종전 때까지를 전중 가운데 중자. 그다음에 이제 전후 이런 3분법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딱 맞춰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이른바 시대 구분을 한다는 것이 예. 관련은 물론 있지만은 사실 한국의 역사, 한국의 대중음악의 역사 이런 것들이 아울러서 같이 볼 적에 훨씬 더 좀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뭐 전전, 전중, 전후 이런 것도 그렇고 오늘 펼쳐볼 이야기들 그리고 또 함께 들어볼 곡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 주셨으면 좋은 게 무관하지 않다. 예. 직접적으로는 뭐 그럴 수 뭐 그냥 옛날 노래구나 할 수 있지만은 따지고 들면은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다. 예. 그걸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31년도에 네.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만주사변.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제가 좀 나름 공부를 하다 보면 네. 외국어 문헌을 읽게 되잖아요. 예. 그게 뭐 한국에서 쓰는 용어랑 영어 문헌에서 쓰는 용어랑 일본어랑 다 다를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묵된 인시던트 영어로. 묵된이 뭐야? 묵된. 예. 네. 뭘까요? 묵된. 예. 인스턴트. 사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묵된. 만주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예. 묵된. 예. 어느 나라 말입니까? 묵된이? 그게 만주어예요, 만주. 만주어. 여진족 말로. 예. 지명이거든요. 지명 이름. 지명의 예. 만주어, 만주말. 네.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한국어 문헌에는 목단강 네. 이런 식으로 목단강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목단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걸 얘기가? 이제 원래는 만주어인데 그걸 한자어로 옮기다 보니까 목단이라고 쓰는 거고 네. 우리는 또 그걸 우리 발음대로 읽다 보니까 그냥 목단강 이런 식으로 표현. 지금도 목단강시가 있죠 만주에. 있죠, 무단장. 예, 네. 아.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주사변을 영어권에서는 묵된 인시던트라고 표현한다는 건가요? 예. 오. 그냥 그 위키피디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예. 묵된을 지금의 그 심양, 션양, 셴양. 션양. 예. 이게 그게 골치 아파요. 션양이 또 그 만주국 된 다음에는 봉천이었죠. 이름이 계속 바뀌니까 그렇죠. 또 근데 우리식이니까 봉천이죠. 저 펑티엔이 펑티엔 그렇고 예. 펑티엔이 또 일제가 지었다 볼 수 없는 게 또 옛날 중국의 지명 한 차례 지명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동아시아 역사라는 것이 복잡합니다. 예. 그러니까 묵덴이라는 게 만주어라는 거가 중요하고요. 하얼빈 이게 한자로 쓰잖아요. 네. 합이빈. 근데 중국어가 아니에요. 뜻이 전혀 통하지 않잖아요. 한자로만 보면. 그렇죠. 다 예. 음차한 겁니다. 예, 예. 그 옆에 있는 치치하얼. 그렇죠. 이것도 한자가 있지만 네. 이게 중국 말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말은 31년에 그 한국말로 그냥 하죠, 이제. 예. 그 만주사변이라고 일어나고 예. 그 뒤에 32년에 만주국이 성립을 하죠. 네. 이게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죠. 동아시아 그 말은? 예, 질서상으로는 그 말은 그 전까지는 그래도 그냥 중국과 일본 사이에 그 지식인들이 그래도 교류도 하고 우리 아시아를 위해서 같이 뭐 해보지 않겠냐라는 움직임들이 예. 어려워지죠. 그 전까지 뭐 손문 선생님도 뭐 일본에 가서 뭐 도야마랑 만나고 뭐 이런 복잡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나카야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루신 선생님도 일본에 가서 뭐 하기도 네. 하고 그게 이제 31년 경우로 해서 그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의 대중음악도 그 전까지 여러 인물들이 중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선은 물론이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활동했던 인물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관심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이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준이라고. 예. 쓰면 사람한테 읽고 그래서 뭐 네.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요즘 논문 누가 읽나요? 학술 논문? 안 읽어요. 죄송합니다. 뭐 근데- 사실을 적시한 그게 31년부터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분기점이긴 하죠. 만주사변 이후에. 예. 그때부터 달라졌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본 대중음악은 쭉 발전하는 것 같아요. 연속적으로. 예. 예전부터 이어져서. 중국은 그때부터 그 좌파들이 대중음악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꼭 대중음악을 그럴 건 없고 네. 그러니까 음반 음악. 산업, 네. 레코드 산업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좀 유사한 예를 찾아보기가 동시대, 그러니까 조선이나 일본에서 물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로 뭐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런 진짜 음반 산업, 대중문화에서는 그 흔적이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네. 중국은 조금 상황이 달랐다는 거. 음반만이 아니라 영화도 영화가 더 예. 중요. 영화가 특히 더 중요하고 그 연구도 큰 연구도 꽤 합니다. 그 중국학 공부한 사람들이 뭐 상하이 좌익 영화 해가지고 연구도 꽤 하고 오늘 그런 거 관련된 얘기가 나올 텐데. 예. 근데 그런 좌익 영화, 좌익 음악 같은 거에 저번에 나왔던 네. 그런 대중음악,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적 대중음악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네. 들이 관여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스토리다. 네. 판 자체가 새롭게 깔린 느낌이라는 거죠. 재편됐다. 예. 그러면서 일본 나름의 길로 이렇게 발전하고 중국은 좀 좌파 성향이었던 그런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런 건가요? 산업 자체가. 좌파 성향의 어떤 움직임이 좀 있다가 네. 또 하나 전기가 아까 이주희 선생이 말했던 37년 되면 네. 일본이 중국 대륙을 점령하잖아요. 예. 그러면 또 다시 중일 교류가 생기는데 예. 그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인 예. 거죠. 그래서 37년 중일 전쟁 때 31년, 37년. 예. 제가 저번 시간에 하려다가 기회가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우리가 45년 이전 그러면은 그냥 하나의 시기를 보잖아요. 네. 퉁칠 수 없다는 거죠. 퉁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시기를 얘기할 때는 90년대 다르고 2000년대 다르고 2010년대 다르고 너무 그렇죠. 다르다고 예, 생각하잖아요. 세대 차이가 엄청나다 생각하는데 예. 그때 시대 볼 때는 그 옛날이지 뭐. 이진이나 예. 뭐 누구나 뭐 그냥 동시대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엄청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언급한 인물들도 태어난 시기가 20세기에 태어난 인물들이거든요. 네. 하여간 동아시아 유행가 시대에도 31년 만주사변과 37년 중일전쟁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다. 그렇죠. 예. 근데
중일 전쟁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한중일 관계가 아니라 한일중 관계라 그랬기 때문에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중 전쟁으로. 예. 정부 정치에 적극. 당연하죠. 발음을 열심히 들으니 일중 그래도 안 되고 일중. 예, 일중. 예. 자, 그러면 인물 중심으로 오늘 가는 겁니까? 뭐 대표적인 인물을 일단 저희가 좀 내세우긴 했는데 네. 뭐 꼭 그 사람들한테만 집중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그 고가마사오 1930년대 일본 대중음악 얘기를 하자면은 단 한 사람만 꼽자면은 굳이 네. 정말 고가마사오가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역시 고가마사오가 1번이 아닐까. 혹시 복부양이를 생각하시나요? 예, 핫도리 류이치라는 분이 계신데 동시대 사람으로 또 네. 있긴 있는데 저는 고가마사오를 좀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 저는 핫도리 류이치를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핫도르 류이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핫도로가 아니라 핫도리. 핫토리 류이치. 핫도리 류이치는 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류. 핫도리 류이치. 예, 몇 주 뒤에 또 이분 노래도 많이 나옵니다. 일본의 무슨 과거의 대중음악을 얘기할 때는 두 사람을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럴까요? 비유가 맞나? 박춘석과 신중현? 그거 조금 아닌 느낌인데, 예. 어쨌든. 박시춘과 손소구? 뭐 하여간, 예. 네. 뭐 하여간 그런. 박시춘과 김혜송?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인기로는 고가마사오가 예. 대중적 인기는 단연 그렇고요. 저희가 이걸 녹음하고 있는 자리가 여기 청파동이죠. 예, 그렇죠. 예.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지금은 그 학교 이름이 설린정보산업인가? 예, 뭐 바뀌었는데 네. 인터넷 정보 뭐 이런 예, 거. 설린상고. 예. 박노준. 예? 설린상고 야구부. 아, 박노준. 예. 다리 부러져 갖고 옛날에 야구 명문. 고교 야구 그거 예. 할 때. 예. 거기 김건우가 서울대하지 않을까요? 김건우도 설린상고였나요? 박노준, 김건우가 같은 같은 학교였어요? 시대에 같이 선수였지. 김건우는 왜 충암고등학교 갔지 꼭? 예. 여기서는 고가마사오가 예. 고가마사오가 그 설린상고 출신이다. 출신이죠. 그렇죠. 야간. 아니요. 야간 아니요? 예. 야간은 박노해. 예. 이게 진정한 의식의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 가면은 그 운동장에 교정에 큰 시계탑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밑에 보면은 예. 졸업생 고화정남이 기증했다고 네. 고가마사오가 기증했다고. 네. 그러니까 아직도 있어요? 있죠. 있죠. 네. 하여튼 고가마사오는 인생에서 나름 음악적 감수성이 가장 좀 예민하다고 할까요? 청소년기 10년 동안을 살았어요. 설린상고도 다니고. 그래서 이게 트로트가 우리의 음악이라는 어떤 근거로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로 삼는 주장들이 있었죠. 고가마사오가 설린상고에 있고 조선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배운 트로트를 갖고 일본에 가서 한 거다. 네, 뭐 그런 논리. 예. 예.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이준희 박사가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신현주 선생님이 더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그렇게 말한 적 아직 공식적으로 말한 적 없어요. 이게 좀 근거가 좀 희박한 논리죠. 그렇죠. 예. 그 뭐 일단 음악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요즘 추세를 받아가. 그러게. 예. 어쨌든 오늘 준비한 고가마사오의 음악을 들어보셔도 네. 그런 말이 과연 타당할까? 예. 뭐 말만 많이 하기보다는 노래를 들어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또. 예. 오늘 그래서 일단 고가마사오, 그러니까 일본의 그 30년대 대중가요를 유행가를 고가마사오 작품 중심으로 먼저 좀 듣고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갈까 하거든요. 첫 번째 곡은 한국에서도 한 70대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조금 나름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 곡입니다. 고가마사오의 대표작이기도 하고요. 사케와 나미다가 다메이키까. 술은 살게요. 예,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제목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먼저 들어보죠. 예. 사케와 나미다가 다메이키가心のふさの
사케와 나미다까 다메이키까 술은 눈물일까 한숨일까 익숙한데요 멜로디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 들어보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라고 해도 네. 뭐 이른바 정말 트로트네 이런 느낌을 금방 받을 수 있는 그런 딱 형태죠. 음악. 네. 예. 곡의 스타일이 그렇죠. 이게 31년작인데 예. 그럼 조선에서도 히트를 했나요? 엄청 했죠. 그럼 조선에서는 누가 불렀어요? 그 최규혁. 일대 가왕. 예. 꾸준히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리 살짝 깔아놓자면은 맨 뒤에 이 멜로디를 한 번 더 들으실 것 같은데 네. 방금 들었던 멜로디를 이 곡은 비단 일본 또는 조선뿐만이 아니라 대만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적인 노래죠, 그야말로. 그럼 최규엽이 조선에서 부를 때도 그대로 번역해서 술은 눈물일까 한숨일까 이렇게 예. 불렀어요? 그대로 직역해서. 그러니까 전체 가사를 다. 완전 똑같이. 그러니까 그리고 번역을 굉장히 잘했어요, 또. 직역을. 예. 예. 사실 번역이라는 게 직역을 잘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특히 노래는 가사가 음절수도 뭔가 좀 맞아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감도 살려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누가 뭐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적혀 있으니까 알 수 없지만은 뭐 제목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괜찮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고가마사오가 엔카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식의 표현도 있긴 있죠. 그 엔카라는 말이 네. 지난번에 엔카시가 부른 곡이 엔카냐 예. 아니면 60년대 이후부터 비로소 양식으로 쓰기 시작한 거부터 엔카라 불러야 되느냐. 예. 일본에서. 예. 일본에서 엔카라고 정형화된 걸로 부른 건 그때부터래요. 60년대요? 물론 이런 형식은 고가마사부터 있고 예. 이런 형식은 고가마사 때문에 있었다라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음악 업계에서 방송에서 엔카다라고 이렇게 특정화해서 예. 부른 건 그때부터래요. 1960년대 이후에. 네. 그러니까 트로트도 되게 마찬가지예요. 느리네요. 마찬가지인 게 트로트도 이 시대에는 그런 용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포의 눈물을 우리가 트로트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엔 그걸 트로트라고 부른 적이 없거든요. 발표 당시에는. 그리고 네.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폭스트로트는 재즈의 한갈래였지. 그렇죠. 네. 이런 걸 목포의 눈물이나 뭐 그런 뭐 애수의 소야곡을 트로트라고 부르지는 않았거든요. 않았죠. 네. 그게 저 같은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이 네. 하는 얘기인데 후대에 그렇게 일반화돼서 사용했다고 이 당시에 그렇게 부르지 않은 거를 그렇게 부르는 게 정당하냐?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글쎄 그 점을 제가 제기하는데 네. 뭘 이렇게 따지냐라는 반응을 듣고 있어요, 제가. 이름이 나오기 전에 만든 음악인데 그 나중에 그걸 붙이는 건 좀.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붙이더라도 네. 당시엔 그렇게 부르지 않았지만 지금 부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붙이겠다라고 말하면 괜찮은데 예.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 점 있고 그래서 엔카도 트로트도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쓰고 있는 거를 제가 문제 삼는 거는 아니에요. 엔카나 트로트 얘기할 때 보통 음계 얘기하잖아요. 음계. 예. 네, 네. 보통 뭐 요나누끼니 뭐 예, 이런 그렇죠. 얘기 많이 합니다. 음계. 예. 라시도 미파.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이 곡을 안 들어봤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멜로디 들어보시면 레가 나와요. 라시도 미파만 철저하게 고지고대로 5음만 쓰진 않아요. 네. 목포의 눈물에도 등장합니다. 다. 네. 목포의 눈물도 등장하나요? 예. 뒤에 연락사를 떠난다도 미리 뭐 하여간, 예. 거기도 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들어보셨나 싶은 그러니까 질문을 물론 지금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단조 음계 라시도 미파가 거기 중심으로 가락이 움직이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다는 거니까요. 한국 음악만 듣고 그냥 느낌으로 네. 의색이다 그러는데 일본 음악은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좀 의아하다. 그리고 일본 음악과 당시 조선 음악 사이에는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음계 이런 걸로 딱 공통적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소모적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나의 뭐 유행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많잖아요. 하다못해 사소하지만은 사소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가수가 입은 옷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요소거든요. 그거는. 예. 예.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한복을 입고 부르느냐, 치마 저고를 입고 부르느냐, 기모노를 입고 부르느냐 이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좀 꼼꼼하게 뭐 일반 대중이야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치더라도 소위 연구로 밥을 먹고 산다는 사람들이라면은 살펴야 되지 않을까. 다양하게. 무슨 부차적이고요, 이주 선생님. 가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후지야마 이치로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창법이 약간 클래식 성악 같다. 지금 들으면 안 그런가요? 저는 근데 그 전 세대 지난 1회, 2회 들었던 일본 노래와도 다르게 약간 좀 다르죠. 점잖다. 그리고 음정이 정확하다. 약간 뭐 유행가 창법이라고 부르는 약간 떨고 이런 건 있지만 정확하죠.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지난 시간에 들었던 곡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은 더 빨리 와닿으실 텐데 그때 왜 그 조취 춘향이라고 도토리 슈니요라는 그 엔카시의 노래를 들었는데 가창을 비교해서 한 뭐 몇 소절만 들어보시면 진짜 다르다라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둘 다 일본어로 뭐라고 노래를 하긴 하는데 이 후지야마 이치로는 일본 지금도 잘 나가는 명문 음대로 꼽히는 그 동경음악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성악가 테너 가수를 꿈꾸었던 인물이고 그래서 이때 후지야마 이치로로 이제 유행가 가수로 활동할 때도 학교에서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너가 음악학교 생도가 성악을 지망하는 생도가 천박한 유행가를 부른다는 게 이거는 걸리면 퇴학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본에서도 당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후지야마 이치로뿐만이 아니라 당시 1930년대 일본에서 활약을 했던 가수들 중에 상당수가 음악학교 출신 배경이 있어요. 다 성악을 전공했던. 이 점은 중국이나 조선 또는 대만 이런 지역과는 상당히 다른 어떤 그 환경 조건이었습니다. 결국은 안 잘렸나요? 확실진 않은데 뭐 졸업장 줬겠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생계가 어려워서 다시 돌아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악가로 돌아가진 않았죠. 근데 대중음악으로 계속. 생계가 어려워서 뭐 아버지가 사업이 뭐 이렇게 잘 안 돼서 뭐 생계를 위해서 몰래 녹음을 했다. 그런. 그러면 최규엽이 그 무슨 이치로를 했다고요? 하세가와 이치로. 그러면 이치로라는 걸 똑같이 쓴 거는 뭐 오마주의 느낌인가요? 그 염두에 둔 거죠. 일본에 후지야마 이치로가 있다면 조선엔 나다. 그러면 나우나 너우나처럼 약간 이미테이션 쪽으로 간 건가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왜냐하면 일본에는 이치로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야구 선수도 있고. 뭐 수백만 명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너무나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약간 저한테는 존경하는 의미로. 뭐 존경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상업적인 이유로 하지 않을까. 유명하니까. 오히려 음반회사 사장님이 야 너도 이치로 해. 그렇죠. 이랬을 수도 있죠. 근데 개인적 평가지만 뭐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뭐 어차피 번안곡이니까. 그 아까 핫드리 료이치도 잠깐 나왔는데 좀 상징적인 건데요. 그게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건 아닌데 일본에서 일본 작곡가 협회가 60년대 초인가 50년대 말인가 하여튼 만들어지거든요. 그 작곡가 협회 초대 회장이 고가 마사오였고요. 죽을 때까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 떠난 뒤에 이어받은 2대 회장이 바로 핫도리 료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늘 그렇습니다. 나이도 한 3살 차이고요. 그리고 고가 마사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게 이제 박시춘이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고가 마사오가 45년 이후에 한국을 공식적 아마 그게 유일했을 것 같으니까 시계탑 세워줬을 때 딱 한 번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국연예협회에서 뜻밖에도 기념패, 감사패를 증정을 했어요. 그때. 그리고 그때 한국연예협회 이사장이 박시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시춘 명의의 감사패가 만들어졌고 그게 지금도 고가마사오 음악박물관에 가면은 딱 전시가 돼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봤을 땐 그 해방된 지 얼마나 됐다고 감사패 같은 걸 주고 말이죠. 67년인가 8년인가 그랬어요. 하여간 저의 감사패 준 게요? 68년이든 69년이든 어쨌든 국교 정상화 됐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의 감정으로는 정말 용납하기 힘듭니다. 참고로 우리한테 익숙한 요즘 트로트라고 부르는 그런 걸 이제 뭐 4분의 2박자라면 32마디고 4분의 4박자
송대관 선생님 말씀을 하면 4분의 4박자로 하면은 16마디인데 그 정도 길이인데 지금 이 곡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절반이에요. 절반. 짧아요. 절반이에요. 4분의 2박자면 16마디, 4분의 4박자면 8마디예요. 네. 그러니까 30년대 초기만 해도 짧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뒤에 조선 유행가를 들어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적어도 지금 우리가 엔카, 트로트라고 듣는 양식이 확립된 거는 또 약간 시간이 지난 다음이다. 네. 미리 말씀드리면 목포의 눈물 발표된 게 35년도니까 네. 그 전에도 물론 있지만 30년대 중반 정도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트로트나 일본의 엔카의 그 양식 너무 양식화가 돼서 좀 이제는 지겹다라고 느껴지는 그 양식 있죠. 네. 그거고 뭐 제가 음악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가 아니시라고요? 그때 음악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런 의미의 전문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그 이때 노래가 약간 심심하다고 느끼시는 젊은 분들은 그 업계용어로 사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비. 그 코러스죠, 사실은. 사비가 코러스입니까? 후렴. 반복되는. 그러니까 그게 약간 후크하고도 비슷한 거. 후크죠. 예. 미국의 팝송, 팝 음악이라는 게 그런 사비가 있어 사람들 잡아 끄는 거잖아요. K-팝이면 G, 뭐 소리. 그 일본 말이죠, 사비. 일본 말이죠. 예. 일본에서 온 말이죠. 예. 일본어도 아니잖아요. 서브젝트란 말도 있고 그래요. 예. 그 어원에 대해서는 약간 설왕설래가 있는.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가 이제 쓰는 거네 그냥 기본적으로. 와사비에서 왔단 말도 있어요. 톡 쏜다. 저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원주 MBC에서 트로트 팡팡 진행하니까 트로트 가수들 오면은 이제 사비란 말을 많이 다 쓰거든요. 쓰잖아요. 그럼 저는 늘 방송이니까 그래도 공영 방송이니까 후렴으로 바꿔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적절하게 잘 바꿨네요. 후렴이라고 그러면 사비의 맛이 안 나요. 그러면 후크? 죄송합니다. 어쨌든 예. 그 사비가 없는 거죠. 이 트로트라는 부분은. 네. 근데 나중에 가면 트로트에도 사비 같은 부분이 생기긴 하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후렴 같은 부분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변천 같은 거를 짚어주는 것도 재밌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곡에서는 그냥 A, B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 파트, B 파트. 그게 이제 총 가사가 4절이까지 있으니까 네 번이 반복이 되는 거죠. 사이사이에 간주 넣으면서. 네. 저희가 음악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토크가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편집하시면 어떤 음악도 들을까요? 근데 이제 이 고가마사오가 참 대단한 작곡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오늘 뭐 몇천 곡의 곡을 썼으니까 다 들을 수는 없지만은 몇천 곡을 썼습니까? 뭐 그냥 호월 4,000곡, 3,000곡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히트곡만 들어봐도 굉장히 스타일이 다양해요. 이걸 같은 사람이 썼다는 말이야?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문화생이 여러 명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알 수 없고요. 여하튼 그런 느낌이 좀 들 수 있는 곡이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는데 소레나노니라는 곡을 두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소레나노니.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역시 한국에서도 조선에서도 번안곡이 나왔는데 그때 제목은 글쎄 어쩌면. 글쎄 어쩌면. 제가 제 일본어의 한계가 여기까지라서 소레나노니를 문법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제목이 아니라 음악 스타일이고요. 이 곡은 미치야코라는 여성 가수가 불렀는데 앞서 들었던 후지야마 이치로와는 음악적인 이 성악, 그러니까 노래의 배경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곡도 다르지만은 가수의 창법도 배경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일단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しら何か悲しい暮れ時思うはあなたのことばかりああそれなのにそれなのにね怒るのは当たり前でしょう一人出ているお月様窓で見ているこの私途切れの針仕事ああそれなのにそれなのにね怒るのは当たり前でしょうに聞こえる足の音耳を澄ませば胸が鳴る帰ってきたかと立ち上がるああそれなのにそれなのにね怒るのは当たり前でしょう미치아코 아소레 나노니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화류계 냄새가 납니다. 정확히 보신 겁니다. 예. 어떤 요정 같은 데서 통찰력이 예. 대단하십니다. 정말. 유곽 그렇죠. 이런 예. 데서 들었음직한 예. 사실 이 미치아코가 게이샤 출신 가수예요. 예. 정말 정확히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 자체가 그 오자시키라 그러던가요? 왜 일본 말로? 오자시키. 예,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진짜 술판에서 그런 분위기를 담아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그러니까 게이샤가 불렀고. 예. 근데 가사 내용을 보면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약간 그 제가 다 번역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도시 그 소시민 회사에 출근하고 하는 그런 남편을 기다리는 어떤 부인의 뭐 그런 걸 담은 가사거든요. 전혀 정반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러니까 그 곡이란 노래라는 게 일단은 그 음악적인 게 먼저 귀에 들어오지만 또 가사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가사냐에 따라서 노래 전체적인 이미지가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여하튼 이 음악학교 출신인 후지야마 이치로의 가창 그리고 게이샤 출신인 미치아코의 가창 굉장히 일단 뭐 구구한 설명을 안 해도 질감이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 아소레나노니에서는 바로 이제 들으셔 아시겠지만 아소레나노니 소레나노니 네 하는 대목이 있어요. 예. 네 하는 거. 네. 이게 또 일본 1930년대 유행가를 이야기할 적에 빠뜨리면 키포인트입니다. 왜요? 이게 에로거든요. 에로요? 뭐가 에로티시즘이죠? 네. 그게 왜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에서는 이게 검열의 타겟이 됐어요.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그게 이제 뭐 외국인이면 감탄사 뭐 이런 것 모르는 때문에 뉘앙스이죠. 일본인만 그러니까 느낄 수 있는 뉘앙스. 그 당시. 이게 36년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화류계의 특유한 그 톤과 음조와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CD를 하나 샀어요. 네. 근데 그게 무슨 정확한 제목이 아닌데 일본 무슨 에로 가요곡 네. 가요곡 모음집 이런 거. 근데 굉장히 건전한 CD입니다. 네. 멀쩡한 CD입니다. 네. 근데 그 타이틀이 흥분됩니다. 네 이런 거기도 내가 노래 제목인데 노래들은 그렇게 뭐 이거보다 덜해요. 노래 그 자체는. 근데 그건 제목 자체가 좀 선정적이라서 그걸 한 건데 준비해온다를 깜빡했어요. 나중에 답글
그래 물어봐 주시면 답변 드려요. 그리고 궁금해할 제가 분들이 많을 어디선가 것 봤는데 이 1930년대 어떤 그 대중문화의 키워드 같은 게 예. 뭐 에로, 그로테스크, 제가 그 말 드리려고 난센스, 그랬어요. 뭐. 그 말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지 뭐 노래 한 곡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진 네. 그런 노래 하나가 아니라 전반적인 그 에로, 구로, 네. 난센스. 네. 그 이게 뭐 모던 보이 모던 걸 사실은 이거는 더 이전부터 있었던 건데 예. 그게 쭉 대중문화에 이렇게 뭐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일본에서 좋았던 시기는 20년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20년대부터 30년대 초까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가 어떤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던 보이가 거리를 활보하고 뭐 한국도 어느 정도 그런데 그리고 1919년에 이제 그 빅뱅이 왔잖아요. 예. 오사운동이나 3.1운동이나 그래서 예. 20년대가 이제 뭐 심지어 사회주의 공산주의까지 등장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용인되던. 그렇죠. 우리가 아는 다이쇼. 네. 그렇죠. 다이쇼 데모크라시. 그렇죠. 다이쇼 데모크라시, 오사운동 이제 그래서 좌익까지 등장했는데 그 못 살던 시절에도 좌익 등장했는데 이제 30년대부터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건데 그게 근데 20년대에는 레코딩이 많지 않았고 영화란 것도 거의 없었거나 무성 영화인데 30년대 레코딩에 뜨문뜨문 등장하는 거죠. 네. 저번 시간에 들었던 도쿄 행진곡도 그거를 재즈 문화다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악은 우리가 듣기에 재즈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일본에서 뭐 재즈 문화, 뭐 그쵸, 뭐 재즈송, 뭐 앞에 재즈 붙이면 그게 어떤 트렌드였던 거죠. 재즈는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했나? 근데 그 재즈와 음악은 재즈고 약간 코스모폴리타니즘이죠. 네. 그거와 연관돼서 뭐 그 모던 보이 모던 걸들의 그런 좀 막 나가는 문화. 네. 그게 에로가 그 키워드였고 하다 보니까 그로가 되고 너무 더 막 나가면 그냥 난센스가 되버리는. 근데 그런 코드가 있는 거죠. 예. 자, 다음은 어떤 곡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이 아소레 나노니가 1936년에 나왔다는 게 시점상 이것도 의미가 있죠. 아까 중일전쟁 얘기했지만은 바로 그 직전 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그 일본의 모던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읽다 못해 그냥 정말 농 익었던 이제 말기적인 어떤 현상까지 나타났던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에로 곡들도 많이 나왔고요. 근데 조금 다른 각도로 그 어떤 그 모던 일본의 1920, 30년대 그런 모던이라고 칭해지는 그런 문화의 좀 이렇게 화려한 면. 아소레 나노니는 약간 좀 방석집 느낌의 그런 면이라면은 굉장히 화사한 그런 면을 좀 음악적으로 노래로 풀어낸 곡이 고가마사오 대표작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도쿄 랩소디. 도쿄 랩소디. 예. 광시곡. 그렇죠. 보헤미안 랩소디는 아는데 제가. 그렇죠. 뭐 그런 계열이라고 일단 제목상으로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후지야마 이치로의 노래예요. 후지야마 이치로가 광시곡이 가능한 그런 가수인가요? 가능하죠. 예. 뭐 일단은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중요한 건 이제 고가 마사오라는 당대 최고의 작곡가 그리고 후지야마 이치로라는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의 조합. 이 두 사람이 뭐 비단 오늘 준비한 두 곡뿐만이 아니라 히트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고가 후지야마 콤비 이게 이제 조선으로 번안이 되면은 박시춘 남인수 콤비가 되는 거고 뭐 그런 어떤 대중문화적인 현상 그런 걸 또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다른 자료를 보면은 이 곡은 그런 모던 도쿄를 찬미하는 곡이자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도쿄에서 그 모더니즘이 꼽혔던 것이 36년이 중요한 해잖아요. 또 그러니까 37년에 중일 전쟁이 발생했지만 그때 군부에서 일본에서 군부들이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잡는 해잖아요. 그렇게 좀 정치적으로 어두워지고 그래서 모더니즘이 쇠퇴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것을 포착한 곡이다라는 좀 사후적인 해석 아닙니까? 모든 것은 꿈보다 해몽이지만 근데 일단 요 곡은 저번 시간 들었던 그 도쿄 행진곡 아까 얘기도 했죠.
그거랑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게 이건 약간 뭐라 그럴까 단조 느낌이 강하고 더 빠르고 스피디하긴 한데 약간 좀 유머는 별로 없어요. 저번에 도쿄행진곡은 뭔가 약간 좀 발랄하고 좀 통통 튀고 유머가 있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이 곡에서 더 그런 게 느껴지던데. 죄송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네요. 그렇죠. 노래 들어보시고 평가하시는데 예. 이 곡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군가풍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예. 그리고 이 곡의 번안곡도 조선에 물론 있었고 나오죠. 중요한 예. 곡입니다. 그거는 노래 듣고 얘기하는 거 아, 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花咲き花散るよいも銀座の柳の下で松は君一人会えばゆくしるむ楽しみやこ恋の都夢のパラダイスよ花の東京うつつに夢見る君の神田は思い出の街今もこの胸にニコライの鐘も鳴る楽しみやこ恋の都夢のパラダイスよ花の東京明けても暮れても歌うジャズの浅草行けば恋の踊り子のほくろさえ忘られぬ楽しみやこ恋の都夢のパラダイスよ花の東京夜更けにひととき寄せて生めく新宿駅のあの子はダンサーか気にかかるあの指輪楽しみやこ恋の都夢のパラダイスよ花の東京고가마사오 작곡 후지야마 이치로 노래 1936년 곡이었습니다. 도쿄 랩소디. 예. 네. 우리 신현준 선생님 말씀처럼 약간 좀 군가 같기도 하고. 네. 뭐 전주에서 관악이 한번 딱 때려주니까 그런 네. 느낌도 없진 않죠. 그 브라스가 들어갔다고. 뭐, 예. 네. 1, 2회보다 진짜 음질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죠. 네. 이 정도면 이제 들을만 하죠. 네. 저번 1, 2회 때는 너무 잡음이 많았는데. 좀, 예, 고역의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뭐, 말씀 나온 김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소리가 좋아졌냐. 네. 몇 가지 요소가 요인이 있는데. 기술이 발달했겠죠, 뭐. 뭐,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특히 들었던 곡들은 소리가 정말 대부분 안 좋았는데 네. 일단 마이크를 써서 녹음한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물론 더 오래됐기 때문에 음반도 더 달아있을 테고 근데 하여튼 마이크를 안 썼다는 게 보다 핵심적인 요소. 마이크를 안 쓰고 녹음을 어떻게 하죠, 근데?
어차피 소리는 진동이잖아요. 예. 예, 진동을 그대로 물리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가 레코드를 재생할 때 CD는 안 그렇지만은 바늘 올리잖아요. 예. 예, 판을 돌리고 그 위에 바늘을 올리는데 LP까지 그랬죠. 그렇죠. 예. 자세하게 보면 바늘이 미세하게 떨려요. 진동을 바늘이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소리를 꽥 지르면은 예. 파동이 생기거든요. 예. 그거를 바늘이 예. 미세하게 민감한 바늘이 예. 그 떨림을 포착해가지고 어떤 물체에다가 그 진동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마이크 없이 어떻게 하냐고요. 소리를 열심히 지르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게 초창기 마이크를 안 쓰고 녹음할 때는 악기 중에서도 왜 음량이 작은 악기들이 있잖아요. 네. 뭐 기타 같은 경우. 네. 예, 그런 거는 녹음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파동을 못 익히는 그렇죠. 예.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네. 지금 방금 우리가 들었던 세 곡이 고가마사오 노래 세 네. 곡이 첫 번째는 일본의 그 콜롬비아 레코드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두 곡은 데이치쿠 레코드라고 역시 일본에 지금도 있습니다. 회사가. 근데 회사가 있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회사들에서 이 30년대 녹음의 원본을 지금도 다 갖고 있어요. 야. 마스터라고 보통 표현하는. 예. 그게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지금 수십 년 세월이 지난 지금에서도 깨끗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민 본국인 일본은 그걸 갖고 있는데 예.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은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조선과 대만에 존재했던 음반 회사들은 일본 음반 회사의 지점으로 존재를 했기 때문에 네. 원반을 갖고 있질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식민지 체제의 음반 산업의 어떤 위계, 구조적인 차이 이런 게 발생하는 거죠. 예. 이 도쿄 랩소디도 번안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거 어떤 노래로 번안된 겁니까? 꽃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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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너튜브 이런 데 가서 네. 일제 강점기 때 번안한 건가요? 예, 바로 몇 달 뒤에. 몇 달 뒤에. 시간차가 뒤에. 거의 안 납니다. 예. 예, 다음 음악 소개해 주시죠. 다음 곡은 이제 사실 앞서 들었던 사케와 나미다카 다메이기가 그리고 소레 나노니 그리고 도쿄 랩소디와 네.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을 했던 곡인데요. 이것도 고가마사오의 곡인가요? 역시 고가마사오 곡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유명하지 않은 곡이란 얘기는 아니고 좀 상대적으로 약간 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하지만 이난영이 살렸습니다. 이난영이 불렀어요? 관련이 좀 있죠. 신처경이란 한자로 읽으면 신처경, 네. 새색시 거울이라는 뜻이고요. 일본어로 읽으면 니즈마 가가미라는 그런 곡인데 1940년에 발표된 영화 주제가입니다. 네. 1940년이면 이제 오늘 우리가 30년대 음악을 주로 듣는다고 했는데 그 이제 끝점쯤에 위치한 곡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일본은 이미 중일전쟁에 돌입을 했고 그리고 또 41년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고 예. 그리고 그 사이인 1940년에는 이른바 기원 2600년이라 그래가지고 일본의 그 당군 할아버지 격 네. 예, 그 신무 천황이라는 예, 나라를 세운 지 2400년이 된 해다. 굉장히 뜻깊은 해였거든요. 네. 그래서 각종 이 군국주의적인 캠페인이 막 쏟아지던 시절이었는데 하지만 대중가요는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중가요만의 영역이 또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는 그런 어떤 군국의 이런 좀 뭐랄까 분위기 옥죄어 놓은 가운데 당시 상상을 하자면은 일본 대중들한테는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는 굉장히 서정적인 그런 곡이 아니었어요. 역시 고가마사오는 달라. 우리의 좀 헤아려 준다 할까요? 뭐 그런 느낌. 고가마사오는 군국가요 만든 게 없어요? 썼죠. 많이 썼죠. 그리고 이 곡은 3박자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일본 대중가요에서 과거 대중가요에서 3박자 곡이 없진 않지만은 상대적으로 동시대 조선의 유행가와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적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무래도 뭐 제가 일일이 다 세본 건 아닙니다. 그냥 느낌인데 이것도 역시 느낌이긴 하지만 그런 와중에 고가마사오의 히트곡 중에서는 3박자 곡이 조금 많은 느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학술적으로 입증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지만은 하여튼 그게
일본 노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좀 동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연결을 시키자면은 혹시 조선에서의 10년 살이가 네.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뭐 초기 곡 중에 하나인 님 그림자 따라서 가게오 시대 때도 3박자. 세 박자예요. 예. 일본에서는 사실 약간 드문 케이스입니다. 일본은 세 박자 히트곡 그러니까 고가마사오 제외하고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박자 그게 트로트잖아요. 박스트로트. 그렇죠. 트로트가 원래. 예. 세 박자를 저도 그렇게 들어본 게 많지 않고 오히려 대만은 좀 있어요. 예. 대만에 있는데 일본은 별로 없고 근데 한국은 왠지 조선민족은 세 박자의 민족 같다는 인상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 근거가 없지만 그 전근대에 세 박자 노래가 많았다는 증거는 별로 없죠. 그것도 세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모르는 거죠. 그리고 뒤에 신민요 들어봐도 네 박자 신민요 많거든요. 이른바 3소박 4박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3박자가 내재된 4박이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고가마사오 경우는 그 점이 이거는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경우가 그걸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세 박자 곡들이 꽤 있고 몇 곡은 히트곡도 있다. 근데 이난영은 왜?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니즈마 가감이라는 곡이 이것도 굉장히 큰 히트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파보면은 사실은 실패할 뻔했던 곡입니다. 니즈마 가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기 전에 앞서서 이난영이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이난영은 이제 일본에서 오카랑꼬라는 이름으로도 판을 내던 시절이거든요. 오카랑꼬. 예. 근데 이제 이 고가마사오가 오카랑꼬한테 곡을 준 게 네무노코 가게떼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자귀나무 그늘에서 뭐 이런 정도의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예전에 한번 그 가왕편이죠. 그때도 한번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난영 얘기할 때. 예. 근데 이 이난영이 불렀던 네쿠노코 가게떼가 사실은 신청형하고 멜로디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재활용을 한 거죠. 고가마사오 입장에서는 내 트레이드 마크 같은 3박자로 잘 뽑았는데 이게 뜻밖의 히트를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운 가사, 새로운 제목으로 가수도 물론 바뀌어서 우라카이.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주제가다 보니까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부르는 사랑 노래로 약간 가사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리시마 노보루 또 후타바 아키코라는 두 남녀 가수가 듀엣으로 노래를 했죠. 이난영이 원래 불렀을 땐 이난영의 솔로곡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가사를 완전히 새로 써서 남녀 듀엣곡으로 우라카이를 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예. 참고로 뭐 저 사람의 뭐 이름을 지금 그 외우시기에 좀 부담이 많으시죠. 네. 기리시마 노보루는 저는 이제 무도승이라고 한자를 읽으면 편하게 스님 출신입니까? 무술하는 스님인가요? 춤추는 스님. 1914년생이고요. 그다음에 후타바 아키코는 1915년생. 제가 처음에 일본 이 시대 음악에 아직 낯설었을 때는 나중에 나올 아와야 노리코 그리고 후타바 아키코 헷갈리죠. 와타나베 하마코 세 명이 3대 디바다. 어느 시대? 30년대. 30년대. 뭐 하여간 전전. 네. 우리 신현주 선생님은 근데 노리코, 뭐 몇 대 하마코. 기타리스트 뭐 몇 대 디바 이런 거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외울 때는 도움은 되죠. 네. 외울 때는 도움이 됩니다.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아와야 노리코는 아직 안 나왔는데 아와야 노리코는 그 아까 후지야마 이치로 있죠. 그 급이고요. 성악가 출신 이렇게 뒤에 나올 거고 그다음에 그 후타바 아키코는 여기 나왔고 와타나베 하마코는 나중에 뒤에 나오죠 또. 또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인물 얘기가 나온 김에 기리시마 노보루하고 후타바 아키코도 다 음악학교 출신입니다. 성악 베이스죠. 그리고 대중음악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걸 텐데 이난영 선생님이나 그 부군인 김혜성 선생님이나 다른 많은 한국의 스타급 뮤지션들이 30년대 중반부터 오케이 레코드라는 신생 레코드에서 이철 사장 그렇죠. 활동했었죠. 오케이 레코드가 어느 정도 자율성은 있었지만
일본의 데이치쿠 레코드와 관계가 있었죠. 그 관계가 뭔지는 지금 그 관계가 뭔지 파악하기가 하는 걸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완전 자율적이었냐, 뭐 그냥 지점이었냐. 네. 그거는 이준희 선생이 연구한 걸 보시고요. 네. 근데 어쨌든 데이치쿠의 고가 마사오가 콜롬비아에 있다가 데이치쿠로 옮겼고, 예. 그다음에 오케 레코드는 역시 신생 요즘 말로 레이블이었고, 그러니까 둘이 이제 그 조선과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협력이 많았던 거죠. 예. 많았던 조건이 있으니까 예. 이런 작품도 나왔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작품이 나왔을 때 노래 좋으면 됐지 뭐 딴 게 복잡하게 얘기해라는 사람들이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예. 뭔가 어떤 좀 이례적인 어떤 국제 경계를 넘는 협력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뭐 교류나 협력 이랬으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환경과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 뒤에 나올 그 대만도 오늘 조금 언급할 텐데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예. 저는 이걸로 좀 먹고 살라고 예. 네. 앞으로. 네.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이준희 선생님 말씀이 이제 본문이라면 네. 신현준 선생님 말씀은 좀 주석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각주가 더 보석 같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예. 앞으로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저기 신주석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근데 데이치쿠라는 이름이 좀 찝찝하긴 해요. 예. 데이지쿠는 약칭이고 네. 데이코쿠 직구옹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국 추궁기인데 그냥 줄여서 데이지쿠라고 하는데 좀 혹시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을 제국 추궁기라는 이름을 조선에서는 안 쓴 게 아닐까라는 주장도 있죠. 예. 그런 이철이 싫어했다. 추정도 있죠. 예. 그래서 그냥 민영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제국이 멋있는 말이었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럴 수 동경 있어요. 제국대학, 제국 호텔. 아니, 그때는 주류의 입장에서 네. 저야 물론 반제국적 입장을 가진 왜 아니 비웃는 거 아닙니다. 비웃으시죠? 아닙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듣죠. 신처경 니즈마 가가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心の音なら君は心のお花の妻遠く寂しく離れても泣くな相模のかもめどりたとえこの目は見えずとも清いあなたの面影はきっと見えます見えました愛の心の青空に
자, 가수는 기리시마 노보루 후타바 아키코. 예. 네. 고가 마사오의 1940년작 신처경. 예. 그래서 오늘 뭐 딸랑 4곡 가지고 고가마사오는 이렇구나라고 그건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긴 한데 네. 오늘 준비한 4곡은 그래도 음악 스타일로 봐서는 글쎄 요즘 기준으로는 다 트로트네 할 수도 있지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라고 딱 규정하긴 힘들지만 일본에서도 고가마사오는 뭔가 하여튼 특유의 그게 쪼가 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른바 고가 멜로디란 말을 씁니다. 흔히. 그게 박시춘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줬고. 뭐 그렇죠. 그것도 사실이고. 예. 근데 그 고가마사오가 뭐 조선에서 뭐 청소전기를 보냈다는 예. 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제일 원만한 해석은 고가마사오의 음악은 뭐 일본 음악인데 예. 그 일본이라는 것이 뭐 일본 고유의 일본의 고유한 마음을 담은 음악이다. 그런 게 아니라 예. 뭔가 조선과 일본을 오가면서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본 것이었기 때문에 더 넓은 호소력을 가지는 음악이 아니었겠는가 보는 게 좀 낫지 않나요? 예. 그래야 어떨까요? 또 오늘 준비한 그 동아시아 유행가라는 주제에도 더 들어맞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고가마사오는 몇 가지 점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존재가 틀림이 없는 게 일단 음악학교 배경이 없어요. 네. 동시대 일본 작곡가들은 거의 대부분 음악학교를 다니면서 전공을 했거든요. 작곡이라든가 뭐 성악이라든가. 근데 고가마사오는 그런 이력이 없습니다. 설린상고. 예. 그리고 이제 또 반복하지만은 조선에서의 10년 살이 경험. 다른 일본 작곡가 누구도 그런 경험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도 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 음악과 조선과의 이런 뭔가 연관성 내지 아니, 이런 많이 거를 얘기했어요. 뭔가 얘기한 적이 많이 있나요?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뭐 그 형이 운영하는 거기에 보면은 조선인 노동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부르는 민요가 나한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다 써놨습니다. 다 직접. 써놨습니다. 예. 70년 말인가 그 이성애 씨 있잖아요. 한국 예. 가수인데 일본 가수 활동한 예. 이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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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국에서는 그 뭐죠? 그 번안곡. 잠발라야. 뭐 하여튼 번안곡으로 조금 잠시 예. 인기가 있었던. 예. 근데 그때 앨범 표지에 엔가의 원류를 뭐 찾아서. 찾아서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성애 씨가 일본에서 발표한 그 데뷔 앨범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엔가를 한국인이 더 잘 부른다 뭐 이런 식의 홍보 문구예요. 제가 볼 때는. 예. 뭐 근데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할 그거를 필요까지는.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한국인들이 아. 고가마사오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우습죠. 서로 자기 게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거 예. 일본에서 쓴 대로 한국에서 왔다 우기는 거고 홍보 문구대로 하자면 이거는 이제 엔가의 원료가 그렇죠. 한국에 있다는 그렇죠. 소리고 예. 한국은 트로트가 요색이라고 우기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 거 아니다. 좀 이제 그게 좀 비속하고 이런 음악이라 생각한 사람들은 서로 우리 게 아니라고 우기는 셈이라고 저는 그때 읽혔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일본과 중국 대중음악의 이제 개척기 이야기고 이제 고가마사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국 음악으로 넘어가야죠. 넘어가야죠. 예. 뭐 여기서는 사실 저보다는 시연준 선생님께서 조금 더 힘을 실어 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시작은 먼저 하시고 제가 예. 일단 본문 고가마사오 나오고 이제 주석이 나와야죠. 고가마사오라는 인물을 먼저 좀 앞세워서 음악을 들어봤죠. 사실상 고가마사오 노래만 들은 셈인데 네. 중국은 조금 달리 일단 사람도 두 사람 얘기를 같이 얘기를 좀 엮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곡도 조금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살펴볼 인물은
런광.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은 임광.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녜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거는 또 그 섭자죠, 이게. 섭. 예, 섭이라는 두 뭐 나름 요절 젊어서 세상 떠난 두 작곡가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런광도 니엘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중음악 작곡가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저는 이 말 싫어하지만 예술음악 뭐 이쪽 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신은 아시겠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30년대 말까지 대중음악과 예술음악의 구분은 선명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즈가 이렇게 딱 대중음악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두 사람 다 저번에 얘기했던 그 리진회이 예. 연관이 있어요. 같이 음악을 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리진이 노선에 반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리진이 음악을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쓰는 용어가 있었어요. 황색 음악이다. 이거 얘기했었죠. 네. 예. 황색 음악의 그 반대말은 뭘까요? 정통 황색의 반대 색깔은 굵직쭉 해야죠. 붉어야죠. 옐로우 저널리즘이니까 정통 언론 아니야? 정통 저널리즘. 네. 홍색 음악이에요. 둘 다 좌익이거든요. 좌익이었고 네. 그리고 당연히 그 시기가 시기만큼 그 붉은색 이런 것은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쪽 음악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둘 다 당연히 좌익이 이 당시에 당연히 그랬겠지만 최고의 엘리트들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이들이 좌익이니까 무슨 뭐 중국의 뭐 민중의 민요를 가지고 뭐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 리진이 음악보다 더 서양적이에요. 더 서양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제 말은 약간 자기 모습을 말하는 건데, 두 번째는 그 저번에 얘기했던 백대 공사. 바이달콩스. 바이달콩스의 그쪽에서 음반을 제작을 해요. 영화 만드는 것도 그 바이달콩스랑 연관이 또 있는 영화사들에서 또 제작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그게 뭐라 그럴까요? 한국 영화계가 좀 그렇지 않았나요? 90년대 민중적인 영화를 냈는데 상업적으로 성공도 하고 그런 경우랑 비슷하다 봐야 되나? 예. 그런 경우 상상해 보시면 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곡은 어광곡인데 저번에 노래 들었던 청취자들도 약간 놀랐고 여기 MC님과 PD님 놀랐던 노래가 이상해. 그렇죠. 녜녜녜녜 한다고. 그렇죠. 그분이에요. 왕 런메이. 1914년생이고요. 34년에 이제 20살이 된 거죠. 영화에 나온 그 주제가예요. 영화 제목도 똑같습니다. 어광곡. 어광곡. 그러니까 어부의 노래예요. 노래 제목, 영화 제목만 들어봐도 민중 느낌이 딱 나죠. 어부의 노래. 고기를 먹는 사람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사람. 노동자의 노래라는 거죠. 그렇죠. 노동자, 농어민. 농어민의 노래인 기층 민중. 그래서 영화 주연도 했고 주제가도 불렀는데 저같이 왕런메이 바의 입장에서는 성숙한 여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돼서 들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라는 게 35년에 처음 생겨요.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강수연 씨가 씨바지로 여우주연상 받은. 그렇죠. 근데 이때만 해도 모스크바 국제영화제라는 게 47년 이후에 냉전 시기에 서방 국가들은 무시하고 안 가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었다는 거. 거기서 이제 뭐 영예상도 수상을 하고 이제 그런 작품 제1회 때 참가작으로 이제 출품이 돼서 상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좌익 영화라는 게 지금 관점에서 좌익 영화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노래 부르는 왕런메이도 좌파였습니까 그러면? 좌파였어요. 뭐 좌파 이념이 충실해서 좌파인지 모르겠는데 좌파들과 놀았죠. 그 김염이라는 분 결혼했던 김염도 좌파 영화에 연기를 했으니까. 49년 이후에 또 대륙에 살았잖아요. 둘 다 남았어요. 김영, 왕람 이혼은 했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다른 매체 통하면 영화 장면과 함께 노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캐치하는 논점은 세 박자입니다.
그리고 노래가 이제 뭐 그렇게 우리 생각하는 유행가 같지 않게 약간 좀 가곡까지는 아니고 좀 품격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런광이라는 작곡자가 그러니까 뭐 중국의 박시춘이다, 중국의 고가마사오다 이런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아닌 거죠. 예. 오히려 무슨 홍남파다. 뭐 이렇게 말할 적절한 사람일 텐데. 친일파였군요. 예? 런광. 아니요. 정반대. 중국의 홍남파며. 정반대. 예, 예. 예. 농담입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음악 듣겠습니다. 음악만 들어서는 전혀 뭐 좌파인지 우파인지 전혀 가늠을 할 수 없는. 아니 뭐 예. 음악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뭐 우리 신현주 선생님이 왕런메이 빠라 그러셨는데 이거 어디서 그렇게 매력을 느끼셨는지 저는 잘. 예. 아니, 사진 제가 김태호 제가 아직 PD 공유를 못했습니다. 보여드렸는데 네, 저만 거기 봤는데. 이렇게 앞에 혼자만 누워 있는 거 있죠. 네. 단원들 뒤에 서 좀 매력적인 예,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보니까. 예. 제가 보기엔 딱 그냥 연예인 같은 느낌이 딱 들던데요. 옆에 뒤에 서 있는 사람을 약간 병풍으로 만들면서 앞에 딱 그냥 혼자 만드는. 좀 나대는. 네. 근데 좀 그 슬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런광이 저 1941년에 죽습니다. 몇 년생이라고 간 그랬죠? 마흔 1900년생. 아, 그러면 1900년생. 거의 뭐 41. 요절까지는 아니어도 단명했네요. 그렇죠. 근데 전사입니다, 전사. 아, 완난사변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게 신사군이라고 중국 혁명사 읽다 보면 나오죠. 나오죠. 신사군. 네. 근데 그 거기서 안휘성에서 네. 일중 전쟁 중에 아, 예. 정부에서 나오셨습니까? 전사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뭐 고인을 욕되게 할 생각은 없는데 예. 런광이 프랑스 유학파예요.
예. 프랑스 유학파서 이렇게 그리고 사진 보면은 그 당시 중국 지식인들 있죠. 예. 이런 잘 교육받은 중국 지식인들 이렇게 잘생긴 지식인들 네. 그런 모습이 있는데 되게 신사 같은 모습인데 잘 빼입고 또. 잘 빼입었어요. 그리고 프랑스 유학파고 그리고 뭐 베트남에서 무슨 저 비즈니스도 좀 하고 뭐 악기 관련이었다든가 이건 확인해야 됩니다. 하여튼 물고기를 잡던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확실한 건. 그 말은 당시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뭐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저 인민복 입고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최고의 인텔리들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바이달 공스에서 일도 했어요. 거기에 무슨 저 문예부장인가 뭐 이런 걸로 일도 했었어요. 근데 중일 전쟁 중에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거죠? 그렇죠. 바이달 공스에서 그때 좌익이라는 이유인지 뭔지 아이가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런 좌익 관련 활동을 하다가 40년에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고요. 그래서 이 노래들을 이거는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리진회의나 이런 저 지금 생각하는 뭐 대중음악 관련된 노래들을 시대곡 불러요. 시대곡. 시대곡. 그 시대란 말은 뭐 우리가 뭐 뉴욕 타임이라는 말 쓰죠. 그때 그러니까 첨단이었어요. 첨단. 이 시대에. 그러니까 뭐 트렌디하다 이 뜻이에요. 시대곡. 근데 이 런광이나 니알 같은 경우는 시대곡이라고는 잘 안 부르고요. 구망가 불러요. 망하는 가는 것을 구한다라는 뜻이죠. 구망가. 그래서 시대곡과 구망가라는 책도 제가 몇 권 봤는데 그때 구망가는 주로 이 30년대 중반에 좌익 영화에 삽입됐던 노래들을 지칭합니다. 지칭합니다. 근데 하나 좀 이 시점에서 좀 저도 주석을 달아보자면은 사실 이게 중국 그 당시 대중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상품으로 소비하는 음악의 주류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달리 해석하자면 어떤 사람은 시대곡만 듣고 상업적인 대중음악만 듣고 어떤 사람은 구망가라는 한국적인 언어지만 민중가만 했던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어떤 시인이 나는 뭐 낮에는 운동가랑 투쟁가만 부르고 밤에는 사랑 노래를 들었다고 말하듯이 당시의 중국인들은 둘 다 들었다는 게 저희 포인트예요. 그걸 제가 어디서 확인했냐면 새끼를 보던데 혁명가들이잖아요. 들인데 그 혁명가들이 모이는 소굴을 들어가니까 거기 당시 상하이에서 유명했던 여배우와 여가수들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똑같았거든요. 8, 90년대 김세호 PD를 포함해서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뭐 그거는 제 감으로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곡과 구망가지 시대곡 대 구망가는 아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물도 겹친다. 그렇죠. 왕런메이 봐도 그렇고 다음에 소개할 니에알은 리진회의 제자예요, 심지어. 근데 스승을 이제 열렬히 공개 비판을 하고. 거의 뭐 배신의 아이콘이 됐겠네요. 비판하고 쓴 곡이 나중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식은 아니죠? 비공식 국가가 됩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국가는 법으로 안정하는 노래 같죠, 국가. 자, 오늘 방송이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전라남도 진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들을 중국 곡은요. 그 구망가에 해당하는 두 번째 곡인데 아까 얘기했던 니에알이라는 분이 만든 곡이고 현재 중국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의용군 행진곡이라는 곡입니다. 이게 지금 중국이 뭐 올림픽 같은 데서 금메달 따면 공식적으로 국가로 사용하는. 바로 그래서 예열. 파리 올림픽에서도 분명 몇 번은 울려 퍼질 겁니다. 공산 전체주의 국가를 방송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아까 일중 전쟁이라고 그러고 공산 전체주의도 참 오랜만에 전체주의 국가를 방송이 되나요? 그래서 모르겠지만 위엔무스 구멍허라는 인물은 영화 배우라서 전문 가수는 아닙니다. 전문 가수는 아닌데 아주 씩씩하게 부르시고 중간에 칠라이라는 부분을 들으시면
일어날 기차인가요? 기아할 때 기차. 네. 그리고 라이는 올레자. 네. 일어나 이런 뜻이라는 것을 전대협진군가군요. 그렇죠. 일종의 그런 거죠. 뭐. 그다음에 이 작사가도 중요한데요. 예. 티엔한 한국식 발음 전한 듣고 나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밭전자 여기까지만요. 네. 그다음에 한나라 한자 이런 분인데 일단 여기까지만 작사자 작곡자 가수 다 얘기했죠. 예. 그렇게 하고 노래 들으시고 계속 보겠습니다. 果代公司特请电通公司歌唱队唱《蜂拥儿女义勇军进行曲》。起来，不愿做奴隶的人们，把我们的血肉筑成我们心的长城。中华民族到了最危险的时候，每个人被迫中发出最后的吼声：起来，起来，起来！我们万众一心，抱着敌人炮火前进，抱着敌人炮火前进，前进，前进，进。起来，不愿做奴隶的人们，把我们的血肉筑成我们心的长城。中华民族到了最危险的时候，每个人被迫中发出最后的吼声：起来，起来，起来！我们万众一心，冒着敌人的炮火前进，冒着敌人的炮火前进，前进，前进，进。起来，不愿做奴隶的人们，把我们的血肉筑成我们心的长城。中华民族到了最危险的时候，每个人被迫中发出最后的吼声：起来，起来，起来！我们万众一心，冒着敌人的炮火前进，冒着敌人的炮火前进，前进，前进，进。 네, 의용군 행진곡 함께 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근데 그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영화 주제가니까. 이 의용군 행진 아까 들었던 어광곡은 영화와 주제가의 제목이 동일한데 네. 이거는 영화 제목은 따로 있거든요. 풍운 아녀. 풍운 꼭 무협 영화 제목 같긴 한데 어쨌든 역시 좌익 영화고 여기에 주제가가 의용군 행진곡 이렇게 되는 네. 거죠. 예, 처음부터 국가를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풍우나 하면 남자니까 네. 풍우나 여를 붙여가지고 이제 그 혁명전선에 남녀의 차이가 어디 있으랴. 여전사고 그 왕런메이도 영화에 또 나왔고요. 네. 아까 그 어광곡에 이어서 그다음에 드디어 중국 대중음악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디바라고 말하는 한국 발음으로 주선. 네. 1920년생 한때 1918년생으로 알려졌는데 1920년생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슈엔. 예, 조슈엔. 예, 조슈엔. 조슈엔. 그러니까 둘 다 뭐 계속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나오네. 리진회이의 그 명월 가무단 이름 많이 바뀌어요. 근데 자우지가 그게 제일 유명합니다. 명월 가무단 출신인데 그 영화의 배우로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한 35년, 36년까지가
지금 6년도 별로 없어요. 그때가 이제 상하이 좌익 영화가 30대 잠깐 중반이 반짝. 가장 이제 전성기를 이뤘던 때고요. 그리고 그 시대곡 이진유의 시대곡도 그때까지가 전성기입니다.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그 연도까지 관심 있는 분이 많기를 바라지만 아까 얘기했던 연관 지으면 36년에 일본에서 이제 쿠데타죠 일어나고 네. 이제 많이 어두워지죠. 그리고 복잡한 얘기 있잖아요. 그때 또 미국과 영국은 일본을 뭐 이렇게 해서 견제하고 뭐 이제 뭐 봉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일본은 안 되겠다. 일단 중국을 먹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런 그거는 다른 역사 시간에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게 분기였다라고 아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때 상하이 좌익 영화와 그와 관련해 나왔던 음악들이 뭐 다른 뭐 유행가들도 있는데 이런 음악들도 나왔다라는 것은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것들이고 그 중에는 유행가도 괜찮다, 괜찮다 것도 있고 어쨌든 나름의 지분이 상당했다는 거죠. 한국도 뭐 의용곡 행진곡은 없지만 님을 위한 행진곡은 히트곡 아닙니까? 히트곡. 뭐 나름 그렇죠. 나름 히트곡이죠. 예. 뭐 넓게 본다면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 곡을 골랐던 건데 근데 또 뒤에는 하나 이 얘기는 해야 되겠네요. 문화혁명 때는 이제 또 작사자가 또 이제 고초를 겪습니다. 네. 그때는 뭐 별 이유 없이도 고초를 겪는 분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때 한동안은 이 곡이 아니라 동방홍 동방은 붉다라는 다른 곡이 국가 대접을 받고 이 곡은 한동안 또 국가 대접을 못 받았고 그러니까 작사자가 문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주곡은 괜찮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음악으로 그러니까 연주하는 거는 됐는데 가사를 붙여서 못 부르던 시절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연도 있는 곡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80년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때 복권돼서 현재는 중국의 국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게 이제 지금 들은 의용군 행진곡. 예. 저우슈의 노래는 어떤 곡? 예, 이제 곧 넘어가야 되는데 이 곡은 이제 아마도 그 중국 노래 중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에 알려졌었고 첫 번째 유행한 곡은 야래향. 옐라이샹. 유명하죠. 네. 그거는 저번 시간에 리준이 소개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못했다 한 게 옐라이샹 작곡가가 리진 회이의 동생인 리진 광입니다. 다 준비되어 있긴 합니다. 야래향이 그렇게 오래된 노래군요. 오래됐죠. 44년. 그러니까 전쟁 끝난 지 1년 전.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그래요? 방송에서도 들었고 했습니다. 저런 말이죠? 들으면 그냥 까먹습니다. 듣는 순간. 지난 방송에서 우리 다 들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까먹는 것도 있고 그게 사람인 거죠. 알겠습니다. 형인 리진 회의 휘자는 빛날 휘. 동생인 리진 광의 광은 빛광. 근데 중간에 또 많아요. 근데 어쨌든 형과 동생이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했다고 봐도 좋은 작곡가로서는 우리 기획에서는 그렇죠. 제일 마지막 곡이 아마 그렇죠. 야래향일 것 같아요. 근데 이 곡도 한국식으로 읽으면 하일군 제레. 하일군 제레인데 제가 그걸 자세히 찾아보려고 애썼는데 아마 이게 일본의 상하이 점령 직전에 나온 영화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반원이라는 영화의 주제가로 만들어졌는데 저도 조금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37년 개봉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몇 월 달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근데 아마 말씀하신 대로 상해 점령 전인 것 같긴 합니다. 상해 점령이 7월이니까. 그 전인 것 같긴 한데. 반반으로 때려보죠, 괜찮아요. 저는 제가 이래서 연구를 안 합니다. 이렇게 몇 월까지 찾고 말만 들어도 피곤합니다. 근데 이 하일군제레는 진짜 뭐 아까 두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히트했다고요? 들어보시면은 아는 곡이에요? 저도? 이 곡이 등려군 떡리준 대만의 아마도 20세기 후반에 제일 유명한 아시아 디바 아닐까요? 미소라 히바리가 있구나. 미소라 인구수로 치면은 뭐 인구수로는 떡리준이 더 유명할 것 같고
약간 미소라 히바리, 네. 덩리진 그 사이 이미자 3디바라고 그건 생각할 수 있어요. 조선적인 관점이 너무 여기 조선이. 예. 근데 덩리진이 워낙 잘 불렀어요 이 곡을. 예. 하여튼 그리고 유명한 곡입니다. 편곡도 진짜. 잘하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목이 하일군 제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날 하일, 어느 날 그대. 근데요? 님은 다시 오려나. 제래 다시 오려나 통속적으로 들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묘한 상징 작용을 발생시킵니다. 금지를 시키려면은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그 노래를 듣고 얘기할까요? 미리 얘기할까요? 일단 음악을 들으시죠. 不常开，好景不常在。长夜见小门，泪洒相思带。今宵离别好，何日君再来？喝完了这杯清静的小菜，人生难得几回，再不还更何待？来来来，喝完了这杯再说吧。今宵离别后，何日君再来？小路是中原，沉香飘雾外，海洋玉树青，明月照高台。今宵离别后，何日君再来？喝完了这杯清静的小菜，人生难得几回，再不还更何待？来来来，再敬你一杯。今宵离别后，何日君再来？ 네, 하일군 제레, 저우슈엔의 곡이었습니다. 조금 그 생각보다 친숙하게 들으신 것 같지가 아, 않아서. 저는 낯선데요? 예. 처음 듣는 곡인데요, 저는. 이 청취자들의 연배에 의지할 수밖에 없겠네요. 하여튼 한국에서도 번안곡이 나왔어요. 예, 60년대 초에 3천만의 꾀꼬리 박재란 선생이 불렀던. 뭐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행했던 곡이고요. 한국의 예. 그 번안곡은 제목이 뭐였나요? 하일군제를 그대로. 똑같이? 예. 한글로 썼어요. 예, 하일군제를. 어쨌든 동아시아 유행가를 이야기하면서 네. 이 정도로 적합한 곡을 쉽게 예를 들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어쨌든 뭐 이 동아시아 정말 전역을 풍미했던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중일에서 다 히트한.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아까 우리 신현준 선생님이 노래 듣기 전에 뭔가 문제가 하나 있었다. 예, 뭐 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일단 이게 그 영화 삼성 반월이라는 영화의 주제가인데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약간 뭐 항일 모티브가 강한 영화들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개석도 그냥 넘어갔던 면이 있는데 이 곡은 그렇게 항일 정신을 고취하기에는 네. 너무 유약하다. 그래서 그 금지시켰어요. 금지시켰어요. 그다음에 근데 나중에 일본이 와서 보니까 이 곡이 인기 있잖아요. 네. 근데 허리 그 님 군자
군자가 네. 발음이 군대 군자랑 똑같은 거예요. 글자는 다르지만은 발음은 똑같다. 쥔에서 가지고 일본군 입장에서 이 중국인들이 중국 군대가 돌아오기를 언제 올 거냐 하일군제래 하일군제 라고 부르고 다닌다. 아 근데 일군이잖아요. 일군. 그러니까 일군 아닙니까? 일군 입장에서 그럼 일본이 좋아해야 되는데. 하일 끊고 군. 예. 그래서 중국군이 예, 뭐 그렇게 읽지는 않아요. 저런 식이에요.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그래요, 제가. 예. 그래서 참신했습니다. 이 곡은 아이러니하게 둘 다 금지곡. 금지를 당하는 운명을 받은 곡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권력을 쥔 자들이 금지를 해댄들 대중음악은 듣는 사람 마음인데요. 뭐.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다 히트하고. 예. 네, 그리고 작곡가가 한국지로 읽으면 유설암이라는 분인데 예. 이분도 보통 의미에서 대중가요 작곡가는 아니에요. 나름 뭐 정식 음악 교육 받고 예. 나름 나중에도 음대 교수 비슷한 것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이 곡이 중국 대륙에 남았고요. 근데 이게 계속 이 곡은 해금이 안 되고 남아 있다가 아주 늦게 복권돼요. 예. 근데 중국에서는 이미 개혁 개방 이후는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돼 버렸는데 공식적으로는 늦게 해금이 되는 사정이 있었고 그게 그 노래가 사실은 창작자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수용자들이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 이슬. 네? 뭐 예, 대표적인. 그것도 그렇고 뭐 근데 이 경우는 그 의도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돼 가지고 그 순환을 당한 그런 경우인데. 근데 이렇게 후대인들이 이렇게 팟캐스트 나와서 얘기하기에는 이런 노래가 정말 좋거든요. 그렇죠. 거리가 많아서. 네. 예. 얘기해서 까먹겠는데 네. 리얼은 35년에 요 영화에 삽입되고 영화 발표된 해에 죽습니다. 거기 안에서 네. 갑자기 갑툭튀로 얘기하게 되네요. 빠뜨렸다고요. 죽는 게 또 일본에서 죽어요. 네. 근데 그것도 미스터리인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일본 측에서 죽였다. 네. 아니면은 니에얼은 사실은 일본 스파이였다는 밀정이었다. 뭐 그러니까 이런 말 터뜨리는 사람들은 정말 마구 말하잖아요. 그것도 얘기가 또 이렇게 많습니다. 허리준자일라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거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별 뜻 없이 그냥 사랑 노래 부른 걸 수 있잖아요. 님은 언제 올까라고 부른 걸 수 있을 텐데 이 전쟁과 혁명과 이런 거대한 역사의 어떤 무게 속에서 노래의 의미나 어떤 사람의 삶과 죽음의 의미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뭐 동아시아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건 당연히 아닌데 유독 좀 두드러져 보인달까요? 왜냐하면은 뭐 다들 아는 14년부터 45년까지 동아시아에서 펼쳐진 역사가 파란만장하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기본적인 게 우리가 지금은 중국, 일본, 한국 하지만 그때 중국, 한국, 일본은 지금의 중국, 한국, 일본이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존재니까요. 또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 곡입니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럴까요? 곡은 제목이 옛날 그 엄마 찾아 산만리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아득한 그렇죠. 바다 저 멀리. 네, 마르코. 예. 네. 이게 말리심 형사라고 이제 한자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말리심 형사. 예, 여기서 말리는 산말리 그 말리고요. 네. 심은 찾을 심자고 형은 보통 우리 이제 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형은 형인데 여기서는 오빠입니다. 예, 그러니까 엄마 찾아 산말리가 아니라 오빠 찾아 말리라는 제목의 노래이고요. 공교롭게도 오늘 준비한 중국 곡들이 다 영화와 관련이 있는데 네. 이것도 영화 주제가입니다. 예, 영화 주제가로 만들어진 곡인데 이 얘기는 조금 중요한 키포인트가 지금까지 앞서 들었던 중국 곡 세 곡은 전부 다 상하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공간 배경으로 만들어진 곡인데 네. 이건 조금 배경이 달라요. 어딘데요?
영화 자체는 그 야초한화라는 영화의 주제가인데 영화는 상하이에서 만들어지죠. 네. 근데 이 노래는 음반이 홍콩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상해와 홍콩은 다르잖아요, 어쨌든. 네. 근데 그 당시는 더 달랐죠. 왜냐하면은 상해는 중화민국의 어쨌든 뭐 조개지가 있었다고 네. 하더라도 땅인데 홍콩은 영국.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대중음악을 이야기할 적에 제일의 어떤 센터를 꼽는다면 이 시기에 당연히 상해죠. 네. 상하이인데 뭐 넓고 넓은 중국 땅에 상해에서만 노래가 만들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다른 어떤 부심 같은 곳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이 중요한 곳이 홍콩이라는 거죠. 그럼 약간 좀 브리티시 팝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근데 브리티시 팝보다는 예. 말이 중요해요. 언어. 영어로 합니까? 그렇진 않고요. 광둥어. 예.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당연히 광둥어겠죠. 홍콩이니까. 근데 영국이니까. 근데 이것도 뭐 이거는 더 말씀하실 게 많겠지만은 조선의 유행가는 조선어죠. 네. 그렇죠. 일본의 유행가는 일본어죠. 네. 그럼 중국의 유행가는 중국어예요. 가 아니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아니, 광둥어도 중국어잖아요. 근데 중국어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 뭐 넓게 보면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거는 안 통해요. 그게 문제죠. 예. 가사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는 거의 외국 음악 아닙니까? 그거는 예. 그런 상황이 중국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는 그런 현상이 존재했다는 거죠. 예. 어쨌든 이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이 만리 심영사라는 곡은 가수구도 조금 얘기할 거리가 있는 게 혹시 예전에 네. 국내 개봉도 했는데 왈령옥이라는 알죠? 영화 네. 예. 역시 알죠. 충무로의 역시 왈령옥은 워낙 유명한 예.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영화요? 완영옥. 예. 제목도 처음 사람 들어봅니다. 이름인데. 사람 이름. 사람 예. 이름이요? 처음 들어봅니다. 중국 당시의 최고의 스타 그렇죠. 예, 영화 배우로서 그 왈령옥이 녹음한 유일한 지금 남아있는 그러니까 왈령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 알려져 있는 그런 주제가이기도 합니다. 우리 김세호 PD는 이렇게 옛날 사람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이건 영화로 유명하니까.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노래를 안 게 아니라 이 영화 자체가 워낙 유명하니까. 참. 나머지는 다 무성 영화라는 뜻이죠. 예. 한때 뭐 영화계 말석에 있었거든요. 이게 란윙이로 읽는 거군요. 예. 란링위. 로안 링윈인데 예. 하여튼 듀엣곡입니다. 왈령옥하고 또 한 사람의 가수는 저번에도 얘기 나왔던 김영. 네. 진웬, 예, 찐옌. 진양. 두 사람의 배우가 이제 여기서는 가수로 영화 삽입곡을 함께 녹음을 했던 거죠. 예. 자, 그럼 이 노래 들으면서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할까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멘트만 네. 미끼입니다. 네. 다음 만리 심영사의 뒤에를 이어서 네. 끝곡으로 하나를 잠깐 짧게 들으면서 끝낼까 하는데요. 사실 들었던 곡입니다. 멜로디 자체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붙이는 이유는 이제 다음 회차를 꼭 또 좀 들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예습 붙이는 곡이니까 요거는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요. 들어봤네 싶으면은 이번 회차에 맨 앞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네. 오늘 우리 김세호 PD가 좀 편집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金瓜有